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미국이 한국 지금 핵무장을 허용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슬금슬금 풍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해구산 제공하겠다. 여차하면은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여차하면은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흘리고 있는데,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그냥 그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요. 그는 뭐 기정사실화된 거고, 여차하면은 한국이 핵무장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슬슬슬 흘리는 거 봤을 때는 지금 뭐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뭐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한국이 미국산 원유 및 가스를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이 수입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최대 돈줄이 한국이 돼버렸고, 한국의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도 미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죠. 삼성이 뭐 25년간, 향후 20년간 뭐 250조 뭐 투자한다 그러고, 한국의 뭐 전기차 뭐 혹은 배터리 업체들 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한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건드릴 낌새만 있어도 그냥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 뭐 그 이야기는 여차하면은 핵 공유, 뭐 조금 더 스텝이 나아가면 한국의 핵무장 허용하겠다. 그렇게 이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는 광고가 붙었는데, 야, 디펜스 뉴스에는 광고가 안 붙습니다. 똑같은 영상 올리는데 되게 힘드네요. 예, 후원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한미 해구산 한층 강화 모든 방어수단 동원하겠다. 지금 최근 김정은이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야, 자기를 뭐 위에 할 것 같으면은 핵무기로 공격하겠다. 이것을 뭐 법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한미 두 나라 외교 국방 차관이 4년 8개월 만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열고, 미국이 지금까지 보다 수위 높은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망 같은 군사력은 물론 외교, 정보, 경제를 아우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가 공동 발표한 성명에는 5세대 전투기 F-35A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B-52 전략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무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이게 이제 9월 17일자 기사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2019년 이 트럼프 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제재 위반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맞을래, 미국산 가스 살래 해가지고 미국 LNG 수출량의 34%를 한 방에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가스공사가 96억 불치 구매 계약을 했어요. 15년 플러스 3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 문재인 정권을 계속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중동의 가스를, 중동에서 갖고 오는 에너지를 40%를 줄이고 미국산 가스, 미국산 오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미국산 가스를 522만 톤 가져오고 일본이 257만 톤. 일본보다 한국이 2배 정도 많이 가스를 수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미국한테 괘씸죄가 걸린 게, 미국산 가스는 미국은 동맹이라고 하면서 미국산 가스는 257만 톤밖에 안 가져오고 러시아 가스를 600만 톤을 가져오니까 미국이 일본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왜? 한국이 돈 줄이니까. 한국이 VIP 큰 손이 돼버렸으니까. 2016년 이후 미국산 에너지 구입 비용이 7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트럼프 정권이 대북 제재 위반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 원유의 제2위 수입국 연간 한 1억 3천만 배럴 이상을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날 거 미리 알고 한국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저렴할 때 미국산 가스는 거의 갖다 버립니다. 그 갖다 버리는 그 어마어마하게 싼 거를 그냥 한국한테 장기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어버리니까 지금은 한국이 뭐 가스값이 뛴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그렇게 많이 휘청거리질 않습니다. 쌀 때 장기로 뭐 15년 플러스 알파 뭐 옵션 해가지고 뭐 한 18년 정도를 장기로 걸어 놓으니까 한국은 버티는 거죠. 그 물론 뭐 일부 스팟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갖고 오는 것들이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뭐 몇십 년 만에 뭐 저기 뭐 몇 년 만에 적자가 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정도 힘든 것 같으면요 일본은요 죽어버립니다. 여기 독일 죽습니다. 완전히 그 러시아산 가스 완전히 저렴하게 미국산 가스에 뭐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갖고 오다가 지금 가스를 못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걔들은 그냥 국가가 완전 파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호주에서 가스가 들어오고 뭐 카타르에서 가스 들어오고 저 모잠비크에서 가스가 들어오고 서로 지금 가스 주겠다고 한국한테 좀 우리 좀 잘해보자. 우리 가스 줄게. 기름 줄게. 서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호주에서 가스를 수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은 가스를 수입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한국한테는 가스가 수입한대, 수출한대 호주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을 키우고 일본을 뒤통수를 후려 갈겨가지고 일본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한국한테 돈을 밀어주는 겁니다. 왜? 미국 가스, 한국이 돈 많이 벌면 미국 가스, 미국 기름 많이 사지. 미국의 뭐 삼성, 뭐 LG, SK, 뭐 현대, 뭐 각종 기업들이 몇백 조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 한국이 진짜 이 저 70년 만에 제대로 뭐 효자라면 그렇고 제대로 진짜 저 갑옷 밥값하네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무슨 그게 있냐면 이제 북한이 열리면은 북한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남한이 연간 한 천억 불, 한 100조, 120, 30조 원치 그 에너지를 사오는데 북한이 열리면은 미국이 독점 공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연간 한 천억 불 이상을 미국이 그 한반도에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독일, 일본 박살내버리고 한국의 경쟁업 기업들, 경쟁 국가들 다 박살내버리고 돈을 한국에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한국에 다 갖고 있으니까 일본 필요 없고 독일 필요 없고 한국하고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박살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할 때도 연대급 훈련할 때 전국 항만, 원전, 지하철 주요 시설에 방어 훈련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만 출연하는 최근 2, 30년간 한 번도 한반도에 들어온 적이 없는 제108 훈련사령부 사령관 입국했고 전국에서 생화학 테러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테러 훈련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미군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세균전 부대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단순하게 재래식 무기로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세균으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징조만 보인다 하더라도 핵무기로 쓸어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 애들이 여기 중국인이 100만 명이고 종북 주사파가 200만이고 민노총이 100만이면 중국 애들이 여기에서 뭔가 갖다 뿌릴 수 있겠죠. 약 같은 거를. 뭐 세균 이런 거를.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중국이든 뭐 북한이든 어떤 놈이든 간에 여기다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은 이상한 짓거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핵무기로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눈도 깜빡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 저기 남한 쪽 쳐다보고 한국 쪽 쳐다보고 오줌도 싸지 말고 어떠한 악한 마음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품는 순간 핵으로 쓸어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지금 군무원 절반에 권총 지급했고
지금 전시 임무를 고려하여 생존선 보장이 필요한 직위에 총기를 지급했다. 뭐 계속 나오는데 미군에 배속된 통역병사, 카투사 병사들에게 권총을 4개월 훈련을 실시했고 이제 권총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통역병들이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니까는 자기 호신용 권총을 지급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전원이 지금 방독면 착용하고 훈련하고 있고 어 지금 주한미군 전시증원부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휘관 참모들 물자가 계속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초장거리 극초음속 활강체 미사일. 이게 뭐냐면 이건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맞아보면 알 겁니다. 아마 중국이나 북한은 조만간에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거리가 약 3,000km. 그리고 속력이 마 17에서 20. 탄도 중량이 약 8톤. 이거는 못 막아요. 이런 걸 갖다 때린다는 거야. 징조만 보여도. 그리고 지금 한국은 방어 사드 기지 지금 정상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번에 저기 뭐 저 유엔도 한번 다녀오고 미국도 한번 다녀오고 그리고 런던에 가서 우리 그 여왕님 그 장례식 참여하고 하면서 거기 가면 또 뭐 미국 그 정상들하고 또 이렇게 뭐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건데 미국의 저 정도 나오면요 한국은 자연스럽게 SM-3 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는 거 플러스 알파로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망은 또 추가로 가동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M-3 미사일이 저기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북한이나 중국 상공에서 미사일이 발사해서 이제 상승할 때 올라올 때 요격하는 게 SM-3 미사일인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 이제 그거를 앞으로 이제 사겠죠. 미국이 저 정도해지면 우리도 화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고 SM-3 미사일도 사오고 우리 지금 이지스함 정조 대왕함은 SM-3 미사일을 탑재를 할 수 있게끔 다 갖다놓고 미사일을 탑재를 안 하고 있어요. 왜? 분위기가 좀 더 험악해지고 무르익어야지 SM-3 미사일을 탑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M-6 미사일만 한다고 다 서명해놓고 SM-3 미사일은 안 샀는데 그거 한 발에 250억, 10발이면 2,500억, 100발이면 2조 5천억, 2조 5천억 들어가지고 향후 30년간 우리가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면은 그거 남는 장사죠. 그럼 한국이 안전해지면요. 그러면은 미국에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2조 5천억은 그냥 그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항에 미 해병대 작전 기지가 이 비밀리에 설치가 됐다고 하네요. 비밀리에 설치됐는데 미군 홈페이지에 나와요. 그리고 미 해병대 F-35B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미 해병대 공중급유기가 뜬금없이 들어오고 미 해병대 F-35B 정비반이 들어왔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군 홈페이지에. 그런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없어. 야, 이거 참 황당하겠죠. 북한이 봤을 때. 이 여차하면은 저 원산반도 원산항 청진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여차하면 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미국에서는요 인플레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인플레이 잡힐 때까지가 아니고 중국이 죽을 때까지 일본이 죽을 때까지 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 거품이 약 7경 3천조 원 그리고 일본 정부 부채가 약 1경 2천조 원 그러니까 얘들은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기업들 뭐 외국 부자들 해외 자본들 전부 다 탈중국 탈일본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법 무슨 뭐 반도체 지원법 등등 뭐 많이 만드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는 북미에서 생산하면 보조금을 준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다 그냥 망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고 중국에 반도체 공급하지 마라. 우리 보조금 줄게. 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중국은요, 지금 휘청휘청 하는 게 지금 뭐 비가 안 와가지고 양쯔강이 말라가지고 내륙으로 물류가 안 들어가고 안에서 만든 그 물건들을 밖으로 빼내지를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온 거 보셨죠? 양쯔강이 말라가지고 해상 고속도로가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식량도 안 들어가고 에너지도 안 들어가고 그럼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기업들이 물건 수출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망하고 클레임 걸리고 저기
뭐 부동산 버블 터지고 은행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3년임 시진핑 3년임 확정할 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인데 10월 16일 날 북한 밀고 올라가면은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중국군이 꼼짝을 못 하겠죠. 그리고 한반도에 들어오면은 북한군인지 중국군인지 알게 뭐야 그냥 핵이든 뭐 F-35든 뭐 B-2 스텔스기든 갖다 때리고 몰랐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군이 맞아도 맞았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한반도 헌법상 한반도가 한국의 영토예요. 헌법상 우리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영토인데 무단으로 중국군이 들어온 게 되기 때문에 압록강 한국의 허락 없이 들어오면은 무단으로 들어온 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하고 적성국가가 돼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끊을 수 있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100만 명 전부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적성국가 국민이 되니까. 그러면은 실업자가 100만 명 생기겠죠, 중국에서. 그런데 자유를 맛본 코카콜라 커피 자유를 만끽한 100만 명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 중국 내부가 완전히 분란이 생기겠죠. 그리고 SNS도 막 이렇게 많이 잘 해보고 했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 들어가 가지고 중국 내에서 불만 분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식량 떨어지고 에너지 떨어지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기업들 망하고 뭐 폭탄이 핵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예. 자,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좀 벌어질 거다. 자,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 원산에서 예성강 원산에서 대동강을 하천으로 이 대운하로 뚫어가지고 잇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이제 원산으로 가져와서 원산에서 큰 배로 실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10%가 넘어가니까 미국산 물건을 이제 북한산 물건 저렴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물가를 낮춰야 됩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8일 날 있는데 미국은 늦어도 10월 중순 전에 북한을 접수해야지 한 2, 3주는 CNN 동원하고 방송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접수했고 북한을 해방했고 트럼프는 한 게 없고 트럼프는 김정은이 하고 러브레터만 주고받고 내통했고 그래요. 선전 해가지고 그 민주당이 선거에 좀 이용해 먹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물가가 낮아질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다가 한 100조 원, 1000억 불 이상의 그 가스, 오일 생산, 그 미국산 기름, 가스를 수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민주당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16일 날 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북한을 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든 중국이든 꼼짝하면은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본에는 장거리 3,000km짜리 미사일 이미 갖다 놓은 거고 한국에 지금 항공모함 또 들어온다 그러고 이미 F-35 해병대 그 F-35B 뭐 기지가 뭐 저기 포항에 있다는 이야기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전시증원 부대 계속 다 들어왔고요. 지금 함포를 유도하는 그 우리 뭐랍니까 공군의 공군 특수부대 있죠. 함포 유도, 폭격 유도하는 부대들 다 들어왔고 뭐 그렇습니다. 뭐 전쟁 준비는 끝난 것 같고요. 조만간에 끝나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한번 다녀오고 나면은 뭐 뭔가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도장 찍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 하고 나면 이제 뭐 올 스탠바이 올 스테이션 올 스탠바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총원 전투 배치부터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기 지금 대동강 앞에 거기 한 50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습니다. 그 석유가 발해만 하고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동강 앞에서 그 시추공 꽂고 빨대로 빨아당기면은 그러면은 발해만에 있는 석유까지 다 빨려온다고 합니다. 그런 거 뭐 미국하고 반반 나눠 먹자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9월 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인데요. 이승만 하와이 30년 다큐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저희가 빨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때 여기가 한 450석, 500석 되는데 어린 학생들도 많이 왔고요.
이 보시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왔고, 자리가 없어가 늦게 오신 분들 왼쪽 오른쪽 가운데 통로에 두 줄씩 이렇게 앉으셨고 뒤에 서가지고 보고 그랬습니다. 거의 한 600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고요. 한 2, 300명은 못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하와이 국제영화제 출품되고 나면요, 미국에서 위성 방송으로 미국 전역에 방송하고 또 한국에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다룬 탐라이본, 오늘 토요일이죠.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300석, 250석 매진됐고, 추석날도 추석 연휴에도 뭐 한 200석 이상은 뭐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9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종로 상가, 낙원 상가 건물 4층 허리우드 클래식 극장입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 남녀가 커플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많이 왔고, 어린 자녀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못 들어오셔가지고 한 몇십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주 오겠다 그러고. 자, 지방 상영 문의는요, 010-7735-7746번이고요. 지하철 5선 5번 출구 나오시면은 그 건널목 하나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그 건널목 그 건너가지고 직진 100m 하시면은 낙원 악기상가, 여기 건물 4층입니다. 낙원 악기상가 아시죠? 어딘지? 그 출입구가 그 국밥집, 국밥골목 그 고기 출입구가 있어요. 여기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거 역사 바로 세경하니까 광고를 다 끊어버렸어요. 이 후원 좀 해주십시오. 저희 재정난이 심해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예. 광고 심사 신청했는데, 2020년 10월 13일에 올린 영상을 최근에 삭제하고, 현재 유효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라고 경고를 줬습니다. 광고비 안 주겠다는 거지. 저희가 테러판 정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은 광고가 붙었는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광고가 안 붙습니다. 저희가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이트로 이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후원 방법이 나옵니다. ARS 1877-0248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